혹시 금융기관에서 고객 신용정보 다루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동의받을 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핵심 가이드라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2억 원. 이게 그냥 돈 액수가 아닙니다. 정보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징하는 숫자죠. 바로 이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한 사례인데요. 이처럼 금융 규제를 지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고객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실수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실수 안 하시도록 정보보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정보 수집의 황금률, 또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상황들, 그리고 동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필수 동의랑 선택 동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수집의 황금률입니다. 이건 모든 정보 수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법 조항은 언제나 좀 딱딱하죠. 신용정보법 제15조인데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 단계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첫째, 이 정보 왜 필요하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둘째,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최소한으로만. 그리고 셋째, 이건 정당한 방법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 모든 동의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럼 모든 경우에 다 동의를 받아야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럴 땐 동의 안 받아도 괜찮아 라고 정해놓은 특정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죠. 이 예외 조항들을 잘 알아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고객이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돈 받을 사람 계좌번호를 물어보는데 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또 다른 법에서 아예 이 정보는 꼭 수집해야 합니다 라고 정해놨으면 그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원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건 정말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고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치료를 위해 의료 정보가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죠. 동의받을 시간조차 없을 때. 정보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명백하게 클 때만 적용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명확한 동의서 작성법입니다. 그냥 동의 버튼만 누르게 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고객이 내가 지금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왼쪽이 바꾸기 전, 오른쪽이 바꾼 후예요. 왼쪽은 사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훨씬 쉽고 명확하죠. 바로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핵심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팁들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글씨를 키우거나 굵게 표시해서 눈에 띄게 하고 복잡한 내용은 앞에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동의 과정을 더 투명하고 친절하게 만들라는 거죠. 자,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이 필수 동의고 무엇이 선택 동의인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객이 마케팅 정보 제공 같은 선택 항목에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원래 신청하려던 핵심 서비스를 거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고객의 당연한 권리예요.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핵심 질문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정보가 없으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나? 만약 그렇다면 필수. 그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부가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면 그건 선택.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르죠. 예금 상품에 덤으로 끼워주는 무료 보험 있잖아요. 여기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주 상품은 예금이지 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관련 정보 동의는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동의서가 과연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동의서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최소 수집 원칙. 둘째, 예외 조항 숙지. 셋째, 명확한 동의서. 그리고 넷째, 필수와 선택의 분리. 이 네 가지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팀과 함께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동의서, 정말 고객이 명확히 알고 동의하게끔 만들어져 있나요? 오늘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아주 값비싼 문제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